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경재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비가 왔는데 오시기 좀 불편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지금 이제 예비고일 요 시기가 학생들보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구열이 훨씬 더 높으신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에 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고2, 고3 정도 되시면은 뭐 물론 고3 때는 또 조금 달라지시는데 고2 정도 되면은 조금 약간 이제는 설명회도 많이 다니셔서 많이 지식도 있으시고 해서 설명회 오셨을 때 학구열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요 시기 때는 어머님들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참석도 잘 해주시고 해서 제가 더 설명드릴 기분이 되게 좋게 신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미적분학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전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 슬라이드에 집중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많이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네, 제 수업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이제 그동안 경험하면서 안타깝게 많이 느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등수학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엄청 기대되시죠? 그래서 고등수학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면 중3 시기에 고등수학을 공부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꼽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개념은 대충 빠르게 공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은 그렇게 대충 빠르게 하면서 문제는 엄청 많이 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개념이랑 문제를 막 하면서 진도 빼기에 엄청 급급하세요. 네. 요 세 가지. 뭔가 막, 뭔가, 싶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서 큰 테마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들이 나오는데 아마 드린 브로셔에 다 적혀 있는 거라서 그냥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메인 포인트예요. 정확한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고 문제풀이 위주 양치기 하면 안 된다. 네, 특히 이 시기에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시기에 이거는 이제 성적대에 관계없이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전부 다 공통으로, 물론 최상위권 중에 극히 일부의 개념이 아주 잘 돼 있는 0.0. 몇 프로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최상위권 반을 제가 작년까지는 계속 예비 고일을 맡았었는데 그렇게 최상위권 반의 애들을 맡아서 해도 이 시기의 개념은 정말 놀랄 만큼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얘들이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잘 가는 최상위권 반의 애들이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공부를 더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학을 잘 가긴 갔지만 근데 뭐 의대를 한 칸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란 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개념 학습에 대한 가이드가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가이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푼다. 그리고 뭐 수능 평가원 이런 좋은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비교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있는 편인데 개념 학습은 우리의 제대로 된 거 맞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 가이드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학생들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지금 자기 인생 실전 아니죠. 일단 고등 수학이, 고등학교 선행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그냥 학원에서 해주는 대로 가이드대로 그냥 따라가기 마련이고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과제하거나 입학 테스트 치거나 이런 어머님들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공부에 더 몰두하게 되기 마련이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 결국 이제 최종 종착지를 잘 도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길게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이 꼬마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머님들이랑 저 같은 어른들이 이제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지금 길게 상술은 드릴 수 없겠지만, 문제집들 보면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간단한 개념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런 개념들만 잘 알고 있으면 개념이 다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개념에 관한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엮여 있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거가 일단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공부를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운동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근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개념을. 근데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운동을 하는데요, 근육이 없는 애예요. 뼈다구밖에 없어. 그냥 뼈 마른 애인데 계속 그냥 문제풀이만 시켜요. 그냥 뼈다구밖에 없는 애를 계속 문제풀이만 시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중에 뼈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근육을 잘 쌓아놓고 전체적인 머리에 수학적 사고의 틀을 만들어 놓고 수학을 많이 부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아시겠지만 중등 선행 시켜 보셔서 아시겠죠. 중등 선행하는 과정 보면 지금 대치동에서는 거의 그냥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문제풀이 위주로. 왜냐면 학원들도 사실 지금 이제 올해 7월부터 11월 요때 이제 입태 치는 게 워낙 중학교 선행하는 학생들 학원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학원들에서도 사실 또 자기들의 그게 또 이렇게 학원을 잘 운영하려면 또 그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막 개념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기호에 만족시켜 드리려면 빨리빨리 진도가 빠져야 되고, 우리 아이 무슨 책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책 이거 다 끝냈어요, 이렇게 몇 회독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어머님들은 그냥 안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무슨 책을 했고 몇 번을 했고 이런 게 정말 무의미할 만큼 학생들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상위권 친구들까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 제가 조금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자잘한 거 좀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깊은 개념 학습이 필요한데 고등 수학에 필요한 수학적 관념 체화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적 관념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등 수학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고등 수학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그 몇 개 없는 굵직굵직한 고등 수학 사고방식들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반복돼서 여기저기 과목에 계속 겹쳐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념을 배울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수학적 사고방식을 잘 몸에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근육으로 체화를 하고 있어야지 그 뒤에 과정들을 배우는 게 당연히 원활할 텐데, 그렇게 학습하지 못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게 다 다르게 보여요. 공통수학 1에서의 사고방식 1이 공통수학 2에서 사고방식 1로 또 나오는데 얘는 다르게 보여요. 그냥 챕터가 다르고 근데 책이 다르니까. 그렇게, 근데 그게 수능 과목까지 계속, 공통수학 1에 나왔던 게 수능 과목까지 계속 정말 많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이 겹치게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암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다 같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다 다르게 외우고, 똑같은 문제를 어제 물어봤는데 오늘 그냥 딱 틀만 바뀌어 있는 겉보기만 다른 문제를 똑같이 또 물어봐요. 그럼 설명을 해주면 이거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문제네요 이러고 그렇게 또 외우고. 근데 요렇게만 생각해 보셔도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고등 수학 전체 수학이 다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멘트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한 건데요. 고1, 고2, 고3 수학은 모두 긴밀하게 엮여 있다. 다 긴밀하게 엮여 있고, 사고방식이 어머님들 그 수능, 우리 애는 정시 파이터로 나중에 전환했습니다, 고1 수학 버려, 이게 아니라요.
고1 수학에서 중요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고방식들이 수능 수학의 사고방식의 대장급으로 수능 킬러로도 나오긴, 킬러 말하는 말 이제는 써도 되겠죠? 그 킬러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 늘 항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1 수학이 간접 출제 범위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은 고2, 고3 수학의 수능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엮여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을 체득하고 체화하고 있지 못하면 늘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수학이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힘들고 가면 갈수록 더 못하겠죠. 위에 학년으로 갔을 때는 밑에 학년에 공통 수학 1, 2가 당연히 잘 돼 있어야 수능 수학을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는데, 공통 수학 1, 2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로 수능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밑에 거를 다시 복습을 하고 코어 내용을 다시 체득을 하면서 위에 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할 게 더 많아지고, 이제는 진짜 수학 못하겠어, 수포자, 문과 전환, 확통런 뭐 이런 얘기가 위에 세대 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확통런을 못하지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 중요하고 좋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기에 우리 애들한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수능 평가원 문제라고 하면, 물론 이제 공통 수학 1, 2에서는 수능 평가원은 없으니까 교육청에 있는 좋은 문제로 대체를 할게요. 근데 이제 공통 수학 1, 2 뒤에 수능 과목에 있어서는 요것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요, 지금 아무리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보다는 머리가 깨끗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다소 이렇게 머리가 조금 깨끗한 이런 상태일 때 이 보장된, 검증된 문제, 이 문제가 뭐겠어요? 국가에서 고등수학에서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초창기에 머리를 잘 쌓아놔야지, 아, 고등학교에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고등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이런 사고방식이 중요해, 이런 거를 지금 잘 배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 사설 문제집, 시중에 있는 어려운 몇몇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진짜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 하려고 억지로 막 이상하게 만든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비교적 머리가 깨끗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아, 이게 고등수학에서 중요하구나 라고 학습을 하고 체계를 쌓게 된다면, 그럼 나중에 좀 이상해지겠죠. 머리가 너무 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렇게 확실하게 고등수학에 가이드해주는 가장 엄선된 좋은 문제, 저것들을 가지고 지금 중요하게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 세 개 동시에 튀어나온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세 개 제발 부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또 집에 가실 때 이렇게 카페나 그런 데 들리셔서 담소를 나누실 수 있을 텐데, 제발 부탁이지만 주변에 그냥 대부분, 제가 보장 드릴게요, 대부분 그냥 허수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애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근거해서 공부를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옆에 친한 어머님의 아들, 딸이 지금 몇 번을 했고 무슨 책을 했고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휘둘리실 수밖에 없죠. 어머님들은 그런 정보에 더 훨씬 민감하실 테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보장해 드리지만 진짜 대부분이 허수니까 안심하시고, 지금 그냥 한 번, 두 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더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은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제대로 잘 배우고 이해한 후에, 이 제대로 잘 배우고 이해한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몸에 완전히 체화해서 그 시험을 치기 전에 그 시험 범위에 대한 것을 누가 더 익숙도가 원활하게 잘 몸에 배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당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제가 맡고 있는 반은 S반인데요. S반이라고 해서 이제 막 공부를 못하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통수학 1, 2부터 시작하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까지는 항상 최상위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애들도 전교 1등이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졸업한 애들 중에 이제 또 서울대 간 애들이 올해 이번에 또 요 반에 조교 선생님도 해주러 오세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셔도 되고, 이제 공통 수학부터 시작하는 반이 S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년부터는 S반이 조금 못하는 반이 될 수도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시작하는 시기에는 지금은 이제 못하는 반을 뜻하는 게 아니다. 네, 저희 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입니다. 공통수학 1, 2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반이 저희 S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이제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다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거는 이번 여름방학에 공통수학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통수학 2는 실력으로 이건 이제 전역 정규반이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중3 시기에는 워낙 복습을 안 하니까 항상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느 과정이 끝났는지만 보시면 안 되고 배웠으면 알아야 되는데 복습 안 해요. 최상위권 반도. 그래서 최상위권 반도 이거를 부단히 복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숙제 아시겠지만 항상 전날 밤새서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균등하게 나눠서 숙제를 한 다음에 매일매일 저한테 직접 제출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도 같이 다지는 건데 이제 요거는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 공통수학 1, 2 이제 방학 때 특강으로 하는 거는 오전에 아침에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완전 그냥 스파르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많이 늦었어. 근데 공통수학 1, 2를 지금 이번 방학에 한 달 만에 끝장 내드릴게요. 한 달 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사기꾼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한 달 만에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들은 보람이 있도록 반드시 책임져 드릴 테니까 그런 특강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조금 많이 스텝이 늦은 기본 실력반으로 시작하지만 기본 실력이라고 해서 쉬운 것만 하는 반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의 반이고요. 네, 요건 동일하게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려면 이제 요건 좀 스파르타다 보니까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어가지고 연달아 이렇게 좀 5시까지 저녁까지 그냥 아침에 9시부터 9시에 하고 나서 이제 5시까지는 조금 이렇게 수학으로 조금 시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제가 철저하게 관리 부분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들은 고등학교 내신 부분이라서 한번 참조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 교재인데 되게 이뻐서 애들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수학은요, 어머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 반드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결국 돌아가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수학이 쉬워지도록 자신 있어지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